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이 제법 좀 회복을 했죠. 그런데 제 계좌는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왜냐면 제 계좌에서 금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았기 때문인데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주들이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금융주들이 뭐 어떤 걱정 때문에 이제 안 좋았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주들을 사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96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보고요. 먼저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1,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022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오히려 내렸죠. 지난주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상당히 좀 이겼다고 좋아했었는데 이번 주는 오히려 그만큼 다시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주들이 제가 이제 비중이 좀 높은데요. 뭐 DB손해보험이나 이제 뭐 신한지주, 한국금융지주, 우선주 이런 은행, 증권, 보험 비중이 제가 이제 거의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이번 주에 내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좀 계좌가 안 좋았습니다. 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6만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약간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0만원 정도. 뭐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현재 196주차까지 왔고요. 196주차 현재 예금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303원, 한국주식 지금까지 1억 1,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4,022만 7,705원, 해외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36만 9,700원, 자산배분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0만 9,382원, 합계는 1억 3,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180만 2,090원, 수익 금액은 2,680만 2,090원입니다. 그래프로 보시면은 뭐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좀 내려갔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금융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일단 은행주의 대표인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뭐 거의 한 4% 넘게 내려버렸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 넘게 올랐는데 말이죠. 그다음에 뭐 보험 주식도 상당히 좀 안 좋았죠. 보험 주식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에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거의 뭐 은행보다 더 내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당히 좀 많이 내렸고, 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내리긴 했네요. 코스피 오른 거에 비하면 어쨌든 계속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먼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대 마진이 너무 이제 높다고 정치권에서 지적이 나와가지고 이자 장사를 그만해라, 이제 국민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낮추고 이렇게 예금 금리를 올린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나가지고 이제 은행들의 수익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제법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5% 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제 5% 넘어가는 부분은 다 이제 좀 깎아주고 은행에서 이제 부담해주고 나머지만 이렇게 내라, 이런 식으로 좀 감면을 해줬고요. 뭐 국민은행이나 이런 데도 이제 금리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예적금 금리는 조금 높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예대 마진이 줄어드니까 이제 은행들 수익이 많이 줄어들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은행들이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으면 이런 규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일단 올해 1분기에 순이익이 1조 4천억이 나왔어요. 일단 뭐 연간으로 따지면 올해 거의 한 4조 8천억, 거의 5조 가까운 돈을 이제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18조 6천억 정도니까 뭐 PER이 지금 4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은행이 이익이 상당히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잘 벌고 있으니까 그런 이제 규제 같은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은행은 이미 잘 벌고 있었다는 거, 저금리 때도 이미 잘 벌고 있었는데 이제 좀 예대 마진이 오히려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확대가 되니까 이런 규제 목소리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뭐 돈을 잘 버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이자를 뭐 약간 낮춰줘도 오히려 이제 좀 리스크 관리 같은 것도 되고, 뭐 취약 차주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돈도 이제 제법 많이 벌고, 그래서 은행주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고요. 뭐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 강제로 막 그걸 낮춰라, 뭐 금리를 낮춰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아니고, 그냥 예대 마진을 이제 뭐 공개해라, 뭐 예대 금리차 공시 제도를 이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인 거지, 뭐 강제로 낮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관치 금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은행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갔는데, 좀 과도하게 내려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행들은 여전히 돈을 잘 버는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주식 같은 경우에는 RBC 비율이라고 해서, 이건 이제 지급 여력 비율인데, 보험사에서 가진 자산 대비해서 이제 줘야 될 보험금 이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작년 말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뭔가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돼서 보험 주식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RBC 비율이 떨어진 이유는요, 일단 보험사들은 채권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 가격은 반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제 보험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평가액이 좀 낮게 평가가 되면서, 평가액이 많이 떨어지면서 RBC 비율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 RBC 비율은 일단 뭐 숫자상으로 많이 내려갔지만, 채권 평가 금액이 내려간 거는 맞지만, 일단 지금 당장 뭐 다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뭐 장기간에 걸쳐서 뭐 몇십 년에 걸쳐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 무슨 자산을 다 팔아버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금리가 뭐 좀 계속 올라가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뭐 좀 일시적으로 좀 높아지는 거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고, 또 이제 뭐 금감원 금융권에서 이게 규제를 좀 완화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당분간 아마 괜찮을 거고요. 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높으면 오히려 이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니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좋은 거고요. 또 RBC 비율이 또 이제 금리가 만약에 또 내려간다면은 또 어차피 저절로 또 올라갈 거니까, 이건 뭐 실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BC 비율이 좀 낮아져도 뭐 지금 당장 뭐 보험금을 다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이렇게 많이 침체가 되면서 사람들이 주식도 좀 덜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증권회사들도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증권주들도 상당히 좀 성적이 안 좋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좀 과도하게 내린 것 같기는 해요. 보시면 정말 많이 내렸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게 거의 뭐 주가 수준이 거의 뭐 한 2018년, 16년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데 버는 돈을 보시면은 2017년, 8년에는 거의 한 5천억 정도를 벌었고, 올해는 한 1조 정도를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뭐 생각을 해보시면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니 뭐니 해서 이제 주식 붐이 게 이제 2020년 거의 한 하반기부터가 좀 본격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 2019년 주식 붐이 불기 전에도 8천억 넘게 벌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분명히 그래도 2019년 이전보다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뭐 좀 요즘에 주식시장을 떠나는 사람이 제법 있다고 쳐도 주변에 보시면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뭐 단기간에 막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또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또 언제든지 다시 또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잘 벌고 있고, 배당률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한국금융지주 보통주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배당 수익률이 10% 가까이 되니까요. 이거 뭐 물론 작년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많이 준 거긴 한데, 일시적으로 많이 준 거를 빼더라도 거의 6%가 넘을 거고,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7%가 아마 넘을 건데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투자할 만하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은행이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대표적인 은행, 뭐 신한지주 같은 은행도 아마 올해 배당률이 지금 가격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6% 넘을 것 같고요. 보험주도 뭐 상당히 좀 배당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뭐 어떤 위험 요소만 없는 것이 확인된다면 충분히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찬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밤에 새벽에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어느덧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뭐 주식 시장도 지금 약간 좀 많이 어두운 상태인데 이렇게 날이 밝아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시 또 회복을 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좋다면은 이렇게 해 뜰 날을 기다리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